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문화 만들어 갑시다. 네, 좀 빨리 진행할게요. 사명선언서 외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사명선언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계획,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성인을 이루는 것이다. 선의 힘이라는 단어가 정말 좋죠. 네. 오늘 미팅 순서는 아임드 스키너 그리고 성공한 리더는 독서가다 그리고 리더 메시지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항상 이렇게 그 미팅 때문에 PPT나 이런 것들 영상 관리해 줄 수 있는 서상훈 사장님 매번 고생해 주시는 거 아시죠? 네. 다시 한번 또 박수 부탁드립니다. 메인 강의 먼저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아임드 스키너 시간이고 이 김수진 사장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거나 강의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한 분 계세요. 정소희 사장님. 어떻게 혼자? 어디서? 아 우리도 같이 좀. 네, 김수진 사장님 저도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분이신지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래요. 굉장히 겸손하셔가지고 티업을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하시는 것도 되게 이렇게 쑥스러워하시고 이런 성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티업할 거리도 이제 18년 동안 약사를 하고 계시고 대체의학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뉴스킨을 이렇게 접하게 되셨다는 이렇게 간단한 티업을 알려주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리고 이제 이분 김혜성 사장님한테 들었을 때 정말 그 카톡 올라온 거 보셨죠? 네. 정말 겸손하신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이 약사님이자 뉴스키너이신 김수진 사장님께서 뉴스 스팸과 알스케어드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정말 뜻깊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시기 어려운 분을 초대를 해주려고 애써주신 김혜성 사장님께도 저희가 감사하다고 강의 듣고 감사하다고 꼭 한마디씩 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모시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김수진 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경숙 사장님 패밀리팀에서 송파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18년차 된 약사 뉴스키너 김수진입니다. 백삼모 강의보다 그리고 저 특강도 한번 했었거든요. 뉴스팬 나오기 전에 한 번 한 건 아니고 좀 여러 번 했었는데 사실 제가 하이피는 아니에요. 그래서 했었는데 이런 뜨거운 반응이 너무 좋으다. 사실 제가 강의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잠은 또 못 잤어요. 그래서 어제 예쁘게 보이려고 갈바닉이랑 다 풀 관리를 했는데 못 자서 더 뜨겁게 했어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주제는 에이지락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도 다 이제 사업자시잖아요. 그래서 네. 사업자시라서 제가 뭔가를 뭐 알려드리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저 사람 여기에 온 이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원래는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 쓸데없이 가방끈이 되게 길어요. 애들 가르치는 일이 너무 좋았는데 또 선생님의 한계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선배 선생님들을 봤더니 너무 이렇게 어제가 오늘 또 어제 같고 내일 또 오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애들이랑 이렇게 교류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약대를 가는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약대를 갔더니 약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사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정말 즐겁게 또 환자랑 너무 잘 지냈어요.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진짜 자기 얘기까지 다 하시고 개인적인 얘기 하시면 또 다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랬던 약사인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토요일 날 날씨가 너무 맑으면 우울증이 걸려요.
환자가 막 보면 이제 막 신나게 얘기하다가 가시고 났을 때 그 약간의 우울증이 되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사를 제가 어떤 형식으로 했냐면 약을 일반인들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약국에 오신 분은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빨리 케어하시기를 제가 적당한 선택을 해서 이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었고, 그래서 약사님들 되게 공부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많이 하세요. 야간 강의가 보통 9시부터 약국 문 닫고 들어가면 9시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 1시까지 진짜 강의가 돌아가요. 금액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것들을 다 대가 지불하고 항상 내가 우리 환자분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마음으로 계속 대체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한약도 공부를 했었고요. 당연히 이제 학교 다닐 때 한약은 과목에 있었으니까 한약도 공부했었고, 그리고 아로마 요법도 했었고요. 교정구 혹시 아세요? 교정구 그거 되게 이제 아치가 무너지거나 하면 사장님 아시겠지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밑에서부터 무너지면 차근차근 무너지면 교정구도 되게 고가인데 그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당연히 기능성 화장품 당연히 했었어요. 피부 쪽 부분들은 또 안에서 내분비계 문제지만 이걸로는 빨리빨리 안 되니까 기능성 화장품에서 진짜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알아봤었는데, 대체의학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체의학이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범위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위기가 찾아와요. 제가 되게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결혼도 늦게 했는데 제가 이제 알고 봤더니 유산을 2번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자궁이 G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궁 수술을 이제 개복을 해서 하고, 또 근종이 너무 심하게, 제가 아토피 알러지 진짜 웃기지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약사들이 약을 안 먹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두통약, 감기약 이런 것들은 거의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영양제 같은 것들을 많이 먹긴 하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 아파도 될 수 있으면 참고 비타민 C를 먹는 사람이었고, 네, 정말 싫지만 그 드링크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한약 이런 제제 이런 것들 많이 먹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체질 자체가 너무 알러지가 심해서 비염, 코로 숨을 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먹었었죠. 그래서 좋아지었다가 컨디션 나빠지면 또 좀 안 좋아졌다가 이런 걸 반복을 하는 상태에서 제가 수술을 3번 했어요. 자궁 수술을 3번을 하고 또 유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시험관을 해서 제왕절개에 대해서 아기를 낳고 다시 또 시험관을 하다가 또 이제 자연임신이 돼가지고 다행히 다시 또 41살에 출산을 하게 됐어요. 이제 둘째를.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데미지가 있어서 딱 느껴진 건 뭐냐면, 아, 대사가 안 된다. 활성산소라는 게 우리 몸에서 진짜 나쁘잖아요. 근데 어떨 때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생기냐면, 우리가 수술을 하면 수술 후유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출혈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막잖아요. 혈관을 막아주는 상태에서 다시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이거를 다시 흐르게 했을 때 갑자기 피가 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혈액이 돌아갈 때 확 들어갈 때 흙탕물들, 자갈들까지 다 들어가는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몸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사가 많이 떨어져요. 대사가 떨어지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혹시 얼굴 어떻게 해요? 부죠. 부죠. 그게 다 살이 돼요. 살이 정말 많이 쪘어요. 그리고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원래 비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많이 나름대로 대체를 하면서 좋아졌었다가 다시 비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바로 감기 걸리고, 그리고 이제 원래 면역은 떨어지면 알러지가 다 같이 증상이거든요. 마지막에 오는 게 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식이 오면 호흡곤란이 와서 이건 내가 정말 죽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약국에 레블라이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화 보시면 이렇게 한번 딱 쪼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기관지를 확장시키는데 그거의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안 썼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천식 발작을 일으키고 응급실에 간 지경까지 되니까, 아,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살이 쪄서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약은 또 안 믿어요. 항상 다이어트약 받아갖고 가시는 분들이 한 3개월 정도 계시면 정말 더 비대적 돌아오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암보다 퇴치율이 더 낮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약은 제가 제 가족한테도 안 드리고 저도 안 먹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독을 해야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해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진짜 우연히 이제 저희 남편이 공무원이어서 2년에 한 번씩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약국을 오픈했다가 얼른 돌리금 받고 넘기고 이걸 계속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서울에 다시 올라오게 됐을 때 지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얘기를 늦게 났잖아요. 근데 아기가 너무 어린데 케어하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네. 되게 우울하고 있는 상태에서 몸도 안 좋고 머리카락은 빠지기 시작하고 천식 오고 막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살은 이렇게 많이 찌고 한 상태에서 진짜 운명 같은 분을 만나요. 김용숙 사장님이시라고 이제 저 스폰서님이신데 그분을 우연히 아기 유치원을 데려다주고 서 있는 상태에서 만나거든요. 전단지 한 장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마도 표정도 별로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리를 모르니까 살아야겠고 마사지 넣어서 받고 싶은데 마사지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요? 이제 바로 집 앞이래요. 그래서 바로 집 앞인데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진짜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정말 약속을 잡고 전 약속을 잡으면 지키니까 그 시간에 정말 갔어요. 가서 갈바닉을 받았는데 혹시 갈바닉 체험 하실 때 처음 느낌 어떠셨어요? 다 긍정적이셨어요? 잘 모르겠죠. 저도 그때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아팠기 때문에 계속 잤어요. 저는 누워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 전에 눕는다는 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튼간에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0세 할머니신데 저보다 더 건강하시거든요. 저희 스폰서님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냥 잤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계속 자는 도중에 머리가 아파서 깼더니 머리를 계속 갈바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미 너무 부종이 심해서 탈모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아팠어요, 진짜. 근데 이제 제품은 좋다는 알았어요. 아, 스크럽은 괜찮네. 효과는 괜찮은 것 같고, 갈바닉도 효과는 괜찮은 것 같고, 리프트팩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지만, 김용 사장님이 선우 언니하고 목소리가 음성이 똑같으시네요. 이 엄마, 이러시면서. 먹으면 젊어지고, 바르면 젊어지는 제품 있어요. 이러는데 제가 믿었겠어요? 안 믿었죠. 저 사는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끝까지 말 안 했어요. 나중에 한 3번째 만났을 때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수학 선생님. 제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제가 마음을 닫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뉴스킨 문화 있잖아요. 정말 이거는 그 관리비로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마음을 열었고 한 3번 정도 받았을 때 제가 아는 늦게 제가 아기를 낳기 때문에 6명에서 배뚜기들이라고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친구가 알아보더라고요. 언니, 정말 약한 얘기죠. 요즘에 얼굴에 뭐 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도 제가 까칠하게 기다려. 내가 10번 정도 한번 받아보고 이게 진짜 제품이 좋고 안전하다면 내가 너에게 소개를 시켜줄게 라고 얘기를 했죠. 정말 10번은 제가 정말 열심히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보더라고요. 피부 결이 일단 밝아지고 이러니까. 림프를 풀어주고 그랬더니 조금 컨디션도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의 첫 번째 파트너가 돼요. 그 친구가 3잡을 하면서 뉴스킨을 하면서 한 달 만에 LOI를 통과한 친구거든요. 사람마다 다 뉴스킨에 대한 니즈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를 시선을 끌었던 게 바디바였어요. 네. 약산성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있어? 근데 내가 왜 몰랐지? 근데 정말 부끄럽게도 저는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다니면서 향연품이라는 걸 배우고 피부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약산성인 건 알았지만 비누는 당연히 때를 빼야 되니까 알칼리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진짜 시중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궁금해서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네, 백화점을 가서 롯데 잠실 백화점을 가가지고 정말로 CC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환율에 의해서 계산해보니까 한 15만 8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붓이 5만 원입니다. 아, 내가 몰랐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무조건 팔아야겠다 이걸. 세상에 우리 환자분들이 줄 게 없잖아요. 약산성 비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제가 약국에서 안 팔았던 제품이 지노베타딘. 특정 혹시 동영상 촬영이시나요? 지노베타딘은 진짜 안 팔았어요. 이게 소독약이잖아요. 되게 개운해. 근데 바로 교대가 돼요. 제가 많이 피곤하거나 이러면 못 자거나 그러면 바로. 그래서 차라리 물로 씻으라고 하는 거를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메가3도 안 팔았어요.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건 60년 넘게 임상에 다 있지만 너무 많은 제품들이 들어와요. 정말 우리나라에도 몇 천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쫙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미생물. 얘가 이제 산패가 되게 쉽거든요. 기름이라서. 그리고 뭐 중금속.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내가 아무리 몸이 좋다고 해도 이런 독성 물질을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오마스를 판 적이 없어요. 제가 권해서 판 적은 없고 환자분들이 와서 찾으시면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그래도 드시겠다고 하면 이제 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안 팔았던 게 콜라겐. 콜라겐 진짜 흡수 안 되거든요. 굉장히 고가예요. 콜라겐도 좀 제가 안 팔았던 품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무슨 얘기야 나 여기까지 왔어. 큰일이네. 그래서 맞아요. 저 처음에는 그 친구는 첫 번째 저희 파트너 같은 경우는 상속하는 것에서 정말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게 상속이 된다면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바디바를 가지고 무조건 팔아야겠다. 미스도 괜찮네? 미스도 팔아야겠다. 당연히 우리 환자들한테 줘야겠다. 약사인데 당연히 이걸 줘야겠다. 양심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아이템을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아웃사이드는 좀 괜찮아졌는데 인사이드가 문제잖아요. 너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너무 독성이 많고 수술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몸을 좀 정화시켜야겠다는 마음에서 해독 제품을 찾아요. 근데 여기 TRA라고 하는 게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TRA 성분을 쫙 봤죠. 그때 성분이 진짜 이거는 내가 살은 안 빠져도 어느 정도 해독은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먹는 도중에 쉐이크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비위가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쉐이크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개월 프로그램을 5개월을 먹었어요. 쉐이크는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kg가 빠지더라고요. 5kg가 빠졌는데 천식은 없어졌고요. 머리카락은 다 빠졌어요. 다 빠지면 다시 나더라고요. 진짜 이게 해독 제품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진짜 그 사장님이 말씀하신 에이즈락이라고 하는 걸 저는 알아보게 되죠. 그랬더니 정말 저만 몰랐지 얘가 실제로 논문도 있고 임상이 있더라고요. 임상은 사실 건강기능식품에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취급하는 품목이 약사가 약국에서 취급하는 품목 중에서 굉장히 그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건강기능식품이거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을 드리는 저의 기준은 뭐였냐면 한 번 드렸어요. 성분을 보고 드렸는데 이걸 재구매한다 그러면 이거 효과 있구나. 이런 기준으로 드렸지 이 기준을 정확하게 몰랐단 말이에요. 임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임상은 너무 고가거든요. 그 하는 과정은. 근데 여기 임상이 있대요. 그래서 UGS 공정을 보고 에이즈락을 보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걸 사업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사업 시간이 꽤 됐어요. 한 4년 됐는데 애기들이 되게 어려서 적극적으로 못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핑계고요.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었죠. 약국과 미스킨 사업을 병행하면서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제 남편이 공무원 연수를 1년을 해외를 가게 돼요. 그래서 중국을 가요. 중국을 가는데 중국은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 남편이 흔쾌히 중국 한번 가면 안 될까 했더니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인형을 따라가게 됐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놀았어요. 정말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 논문도 써야 되고 그렇게 1년이 있지만 여기서 한국에서의 그 일량은 상상을 초월해요. 저는 정말 우리 남편이 저 살인적인 스케줄을 어떻게 다 해내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골프도 치고 그렇게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정말 신기한 게 거기에 중심은 아이스케어드예요. 아이스케어드를 줬을 때 우리 남편이 아침에 그랬어요. 어젯밤에 나한테 못 먹였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알아본다고 했을 때 우리 남편이 덕쪽에 있거든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마시면서 자기야 나 무스킨 가지고 사업하고 싶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취조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딱 한마디가 그거였어요. 싫은데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면 나름대로 신중한 편이고 존중을 하는 의미에서 그거 꼭 해야겠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알잖아요. 그거 꼭 해야겠어. 법적으로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이거와 관련된 거 사건들도 계속 본 사람이라 꼭 해야겠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 그리고 자기가 먹고 좋아졌잖아. 그랬더니 그렇긴 해.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해양마비 한다 얼마야? 사업자들 조건이 뭐야? 유지 조건은 뭐야? 유지가 안 됐을 때 페널티는 뭐야? 이거 다 물어본 다음에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대신 신중하게 해봐. 근데 우리 남편이 고백한 거는 한 3, 4년 지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한 6개월, 1년이면 그만둘 줄 알았대요. 근데 지금 제가 1년이라는 공백이 중국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에 있는 동안에 한 10번 정도 장거리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그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이 당신 아들은 뭐 먹여? 왜 이렇게 날라다녀? 태행산을 타는데 진짜 애들이 막 날라다니는 거예요. 계란 삶은 계란을 10개를 먹어도 얘가 안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점검을지 얘기했어요, 진짜. 그리고 중국의 황사는요, 우리나라 황사하고 게임이 안 돼요. 네. 우리는 보통 100 넘으면 야외 활동 금지잖아요. 근데 중국은 2, 300이 진짜 능사예요. 근데 저희가 5살, 8살 때 거기 중국을 갔는데 아침에 엄마들이 항상 검색을 해요. 그날의 미세 지수를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저는 그렇게 검색할 시간도 없어. 거기서부터 갈바닉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 물어보면 가서 해주고 그랬거든요. 똑같이 여기서 했던 것처럼 그냥 해줬었는데 그때 이제 아침에 막 뛰어나가니까 애들이 마스크 다 쓰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현지 엄마는 무슨 백으로 이렇게 공기가 안 좋은데 마스크도 안 쓰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서 나오면 폐로 들어가는 양이 더 많아지니까 미세먼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말 1년 동안에 그 친구들 다 병원 갔다가 중국 의료가 되게 낙후됐어요. 이상하게. 그 이유가 민간요법이 정말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침을 해서 병원을 갔더니 30만 원을 내고 왔더라고요. 옆집 엄마가. 그 3번을 갔는데 폐렴이라 그래서 한국을 비행기 타고 왔어요. 저 6만 원 쓰고 다시 돌아와서. 그 정도로 중국이 좀 의사들이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애들은 정말 한 번도 병원 안 갔거든요. 그거밖에 안 먹였어요. 점검할지 키즈오메가 T3를 못 갖고 가겠더라고요. 계속 공수를 언니한테 받았는데 그거는 못 먹고 그 다음에 티그린, 엘로프리 이걸로 버텼어요. 진짜 이렇게 좀 아플 것 같으면 엘로프리 쫙 먹이고 티그린 조금 더 먹이고 레이시맥스 좀 더 먹이고 이렇게 해서 1년간을 정말 너무 잘 살고 왔는데 그래서 사업자가 한 명 만들었어요. 네. 네이츠에 지금 제 사업자가 한 명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왔는데 한국 왔는데 어느 정도 조직이 조금 한두 명 뭐 진짜 제대로 직접적으로 정한 사람 많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또 사업자를 내서 어느 정도 팀을 이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국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업을 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진짜 멋지게 저는 항상 진짜 저 브레이크런이는 아니지만 브레이크런이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대문 가방 메고 이렇게 다 이렇게 대문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전달하는 말이 좋은 사람들한테만 제품도 사업도 전달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정말 저희 팀 되게 재밌어요. 되게 선하고 근데 여기도 눈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즐겁게 전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길었어요. 길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사실 저는 지금 오늘 수다 떨러 왔어요. 사업자분들한테 제가 뭘 전달하겠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밝아요. 좀 이래요. 이런 얼굴로 제품 전달하면 다 먹겠어요. 아 진짜 너무 예쁘시고 너무 밝으시고 진짜 에너지 좋아요. 자 일단은 이게 화두예요. 노화는 이제 적당히 나이 먹으면 배 나오고 중자 생기고 이게 아니죠. 네, 옵션이에요. 옵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내 몸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오늘 그냥 계속 말씀드릴 거고 저는 약사로서 이게 어떤 비전이 있는지 그리고 진짜 약사로서 봤을 때 파마스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부분들만 지금 오늘 전달하면 그냥 제 메시지는 끝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보시면 독보적이죠. 우리 사망 원인 3가지. 첫 번째 암이에요. 암 진짜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이 하루에 25시간씩 6시간씩 살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은 일을 해내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활성산소들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자, 그런 것 때문에 암이 2이고요. 사실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질환이에요. 우리가 만성질환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유전자를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이렇게 독보적으로 세 가지가 차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살이 또 4위예요. 근데 난 이거를 언론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좀 부추긴 것 같긴 한데 통계학적으로는 자주 그렇더라고요. 네. 당뇨, 자 보니까 운수사고가 아니에요. 교통사고예요. 요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전부 다 만성질환이에요.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생겼나 꾸준히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진짜 막 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오래 살려면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 그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자, 현대인의 건강 상태를 보면 약국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이래요. 진짜. 처방전 처음에 들고 왔어요. 나 혈압이 생겼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외로 또 담대히 하세요. 예. 왜냐면 옆집 엄마도, 옆집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걸렸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의뢰껏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 보면 다 뿌리도 또 같아요. 만성질환이 다 이런 거죠. 고혈압,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당뇨, 3종 세트, 성인병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 앞에 약국에 있으면요, 이걸 정말 어떻게 다 드시는지 정말 약이 식전 먹냐 식품 먹느냐, 그다음에 뭐 그걸 너무 많이 먹어서 위장이 상해서 또 위장이냐 이렇게 하면 진짜 한 보따리, 큰 비닐보따리 2개씩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다 보면 변비가 생겨요. 그래서 마금일이라고 하는 만성 그 변비에 드시면 그 약 또 한 모금씩 드시거든요. 진짜 아이고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만성 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우리가 사실 완전한 건강치라고 하는 게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지금 10%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더 작을 수 있어요. 완전한 건강치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주변에서. 그쵸? 나 완전 건강하다. 이 주변에 지금 사실 세균도 되게 많고 균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내 몸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얘가 나한테 들러보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면역이 완벽하다면 이거 다 물리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완전한 건강치는 사실 없어요. 그쵸? 그런데 질병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여기 사실 앉아있기 힘드시잖아요. 그쵸? 물론 완치되신 분도 있으실 수 있지만 질병 상태에 있는 분이 한 20%. 그렇다면 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더라? 중간 단계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안 좋아지면 저쪽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예방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병원에서 못 잡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막 웃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짝 재미없어지려고 해요. 나이가 나와서. 그래서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피곤해. 사업하기 힘들죠. 그래서 조금 피곤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여기서 딱 보면 발을 꼬고 앉으시는 분도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진짜 발을 꼬는 게 정말 안 좋아요. 혈액순환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편향이기 때문에 있는데, 만약에 꼬고 싶으시면 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한번 더 꼬세요. 가급적이.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가급적이면 안 꼬시는 게 더 좋고.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만성질환에 걸리면 약을 먹잖아요. 근데 약을 먹다 보면 얘가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죠?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먹으면, 스테로이드제는 어디다 쓰는지 혹시 아세요? 김혜석 박사님 빼놓고. 스테로이드. 연구에도 있고, 또 어느 때 먹어요? 염증 생겼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천식? 아토피? 감기? 감기. 맞아요. 그러니까 피부 쪽에서도 쓰고요, 감기 쪽에도 써요. 의외로 스테로이드가 많이 들어가요. 저는 의약병원 전에 약국을 했던 사람이라 제가 안 먹는 약은 저 환자한테도 안 준다는 주의였거든요. 스테로이드 절대 드신 적이 없어요. 항생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의외로 처방은 스테로이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얘를 오래 먹잖아요. 짧게 먹은 거는 그렇지만 오래 먹으면 이 버팔로 넬이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두둑해져요. 그래서 푸신기능이라는 거, 부신 기능이 단련이 저하가 되면서 항히스타민제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간지러울 때 이제 먹잖아요. 그리고 진짜 콧물 나올 때도 먹죠. 근데 쟤는
신경을 조금 마음에 시켜서 조음 오고 그래서 적어줄 때 보잡지도 할 때는 항상 운전을 하거나 기계 동작을 할 때는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항히스타민제를 계속 먹잖아요. 말려요. 말리기 때문에 입도 마르지만 오히려 더 건조해져요. 그래서 아토피나 알러지가 생기신 분들은 더 간지러워질 수 있어요. 이런 부작용들. 페니실린도 마찬가지고 이제 항생제죠. 항생제도 뭐 지금 딱 보면 거의 대부분 사이드 이펙트 안 가지고 있는 약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먹었더니 고혈압약 혈압을 떨어뜨리려고 먹었는데 갑자기 털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발모제로 쓰는 마이녹실이라고 하는 제제가 있어요. 네. 근데 감기약을 먹었는데 임시 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슈도에피린이라고 하는 마항 성분은 감기약으로 처음에 나왔지만 식욕 억제제로 쓰는 거죠. 네. 자,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건 내가 제약사에서 결정한 거지 다 작용이에요. 다 작용인데 내가 지금 원하는 작용점과 그거에 반하는 작용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약을 먹자니 약물의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은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한약이죠. 한약은 사실 진짜 훌륭해요.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우리가 혈압이 높으면 양약을 먹으면 혈압을 확장시키던가 이렇게 해서 혈압 확 썩어뜨리잖아요. 근데 한약은 가쇼가피 같은 거 예를 들어볼까요? 걔는 아닥토제닉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혈압이 높은 사람은 떨어뜨리고요. 낮은 사람은 올려요. 그러니까 조절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약이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현실이에요. 얘가 생물이다 보니까 미생물.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중금속, 비료, 다 있는 거지. 공기부터 시작해서 다 문제기 때문에 그걸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저질 하나씩이라도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유통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정말 많이 오염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한의사 선생님이 정말 깨끗이 씻어. 한 5번 정도 쉽게 만들어. 직원한테. 자기는 안 하시고. 근데 보통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깨끗이 관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된 약들은 정말 곰팡이나 이런 미생물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드시고 한약 한 6개월 정도 드시고 나서 GOT, GPT 수치라고 하죠. 간 수치가 막 빠져오시는 거예요. 빼더라고요. 한약이 너무 좋은데 이런 맹점이 있다는 거죠. 관리 부분. 자, 그렇다면 대화는 없는지. 가장 사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병으로부터서 자유로워지려면 내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하는 자연 치유력의 그 메커니즘을 너무 잘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엔진은 너무 잘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ADM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디펜스 메커니즘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정말 막 살아서 내 몸을 너무 막 굴려서 이런 자연 치유력이 정화작용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많이 보셨죠? 자마라고 하는 저널에서는 이게 의학 잡지예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아예 그냥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그냥 바이타민을 만성질환의 예방에 바이타민을 먹으라고 아예 권장을 하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합성이 아닌 천연에서 유래한 영양제를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티그린이나 이런 라이프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소개되기도 하죠. 이분 되게 유명하신데 이분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여기 밑줄 그어진 거 보면 천연과 합성은 계속 논란이 되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천연은 비싸. 그리고 사실 천연과 천연 유래 비타민은 달라요. 천연은 없어요. 비타민 중에서 거의 천연을 가지고 오려면 또 정말 양도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유통 과정에서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연 유래 비타민 같은 경우는 효소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다 그러면 딱 비타민 C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타민 C가 작용을 하려면 혼자 작용하지 않아요. 마그네슘이라던가 조효소, 보효소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있어야지 그것들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너무 많이 먹으라고 이왕모 박사님이 비타민 C 내가요법을 저 약국 갈 때 아주 그냥 엄청 말씀을 하셔가지고 온 국민들이 비타민 C 옹호를 온 적이 있어요. 비타민 C는 진짜 좋아요. 항산화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질병들 다 치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타민C를 그렇게 합성을 그렇게 많이 드시면 우리 보통 하루 권장량이 50ml였어요. 근데 지금 보통 우리 비타민C 하나에 1000mg이거든요. 근데 그걸 9개 먹으라고 하는 게 메가법이에요. 9000ml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비타민C를 그렇게 고용량으로 먹으면 내 몸에서 쓰고 남은 나머지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C가 작용을 하려면 조효소, 보효소, 미네랄들이 필요한데 걔네들을 고갈만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래서 세포가 다시 죽고 태어나고 이런 재생되고 이런 사이클을 막아버려서 오히려 동맥경화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는 법이 생겨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쑥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번 또 쑥 올라오고 영양제가 유행이 있어요. 네. 키토산 같은 것도 유행이고요. 클로로이아도 유행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렇죠. 이분이 말씀하실 때 천연이 비싸고 천연이 효과가 더 좋고 내 몸에 들어와서 활성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활성도가 높다는 걸 얘기하고 라이프 팩이 한 달분이 13만 2천 원으로 가장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분이. 라이프 팩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약국으로 유통되는 거 아세요? 네. 그때 한 달분에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아세요? 선영 혹시 아세요? 김건 사장님? 50만 원이었대.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태국 한식에서나 먹는 거예요. 네. 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그래서 원료를 절감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가격을 낮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유통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게 유통 과정을 단소화시키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가장 여러 회사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뉴스킨사는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업의 정신 때문에 경영 철학 때문에 같이 손을 잡게 된 거죠. 라이프에 관한 얘기였고요. 실제로 이거 좀 나온 지 좀 됐는데 먹으면 비타민 A나 E나 베타카로틴 함께 먹으면 산화물이 오히려 증가하더라. 근데 이것들이 나오고요.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쑥 들어갔어요 또. 근데 사실 비타민제나 영양제 같은 경우에 어디서 만들어요? 제약회사에서 만들죠. 근데 제약회사가 정말 불리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을 충분히 플레이시킬 수 있다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천연과 합성이 자꾸 논란이 되는데 합성 비타민을 만드는 원료가 석유에서 추출한 거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GMO라고 하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영어 써서 죄송해요. 유전적으로 조작을 한 거죠. 네. 사실 이게 처음 나온 치즈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토마토 같은 걸 유통할 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뭐 딸기도 물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수확량도 늘리고 유통 과정도 좀 좋게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딱딱하게 좋은 유전자만 좀 크게 만들고 좀 딱딱하게 만들고 보관이 쉬운 그런 걸로 유전자를 수정한 거죠. 그렇게 나온 건데 얘가 문제는 뭐냐면 역사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도대체 그거는 무섭다는 거죠. 안전성이 아직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옥수수 같은 거요. 한번 볼까요? 여보 이번에 사과만한 딸기가 나왔어요. 과일 드세요. 이렇게. 이게 뭐야? 봤는데 에그머니 이거 뭐야? 파리? 엄청난 파리가 이렇게 괴물 파리가 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과만한 딸기도 좋지만 독수리만한 파리까지 날아다닌다. 이게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미래거든요. 그래서 자꾸 GMO가 정말 우리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직은 몰라요. 자, 갑자기 웬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알스키어드나 에즈락 성분을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외우지는 마세요. 절대 외우지는 마시고요. 알고 계시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게 에너지 공장이에요. 이게 어디 많이 들어있나요? 미토콘드리아. 네, 맞아요. 세상 일반인들이 미토콘드리아를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수준 진짜 높죠. 네. 여기가 이제 TCA 사이클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노란색이 비타민이고 빨간색이 미네랄이에요. 이것들이 모든 과정에서 다 필요해요. 그런데 보시면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갈 때 이렇게 작용하는 이런 애들이 없으면 절대 얘가 사이클 하나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축적이 되면서 그게 쌓이면서 독성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고갈시켜버리기 때문에 합성 비타민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자, 그런데 영양제가 다 꼭 필요하는지 당연히 필요하죠. 모든 게 다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막 기름진 뭐죠? 1등 A뿔, 투뿔, 한우, 제주 은갈치. 우리 집은 다 가난해요. 우리 정원사도 가난하고요. 우리 식모 아줌마도 가난하고요. 우리 집엔 밥이 없어요. 제주 은갈치, 뭐 한우 이런 거밖에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게 최고 밥상이 아니고요. 사실 비타민도 이렇게 미네랄도 그리고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야지 최고 밥상이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땔감이에요. 근데 난로로 들어가줘야지 걔가 에너지를 낸다고 말씀드렸죠. 땔감은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 근데 비타민, 미네랄 너무 없어졌죠. 인스턴트가 너무 발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진짜로 먹어야 되고요. 먹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유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통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제가 약국에 있을 때 뭐를 느꼈냐면 일본인들이 되게 단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국가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혼혈. 키 큰 외국인과 서양인들과 그냥 혼혈. 그래서 정말 편리 시장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칼슘도 되게 많이 공급을 했고 저도 그런 캠페인을 했던 사람이 약국의 선장. 친구들 몇몇과 칼슘 팔아야 돼. 우리나라 키도 커야 되고 애들이 신경도 안정화돼야 되고 ADHD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했던 사람이거든요. 먹여야 돼요. 사랑하는 분들 당연히 드려야겠죠. 자기도 먹어야겠죠. 나만 먹어?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현대의학은 치료기능주죠. 옛날에는 음식만 잘 먹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뭐 시금치 얘기도 너무 잘 아시죠? 무늬만 당근이에요. 당근 얘기 나와서 한번 할까요? 너무 피곤하신 분이 몇 분 보이셔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제가 감자가요. 감자가 있었어요. 혹시 감자 얘기 아세요? 아니요. 감자가 정체성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나 감자 진짜 맞는지 나 진짜 감자인지 막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저 감자 맞아요? 당근이죠. 당근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당근이었구나. 그래서 당황을 했대요. 한 번 더 검색을 해야 돼서 아빠한테도 물었대요. 아빠 저 감자 맞아요? 그랬더니 어이야. 그랬더니 이게 우인가 또 정체성이어서 마지막으로 할머니한테 부른 거예요. 할머니 저 감자 맞죠? 그랬더니 뭐라고? 몇 분 안 웃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감자가 아니고는 집을 나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음식은 진짜 옛날과 달라요. 진짜 카리티노이드는 하나도 없는 당근이 있어요. 심각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이 이 가운데 있어요. 음식처럼 식품인데 현대의학은 아니지만 부작용이 없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예방의학의 한 핵이었는데 지금은 현대의학은 너무 발전했죠. 근데 지금은 그 사이에 파마넥스라고 하는 대체의학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파마넥스의 자리매김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약처럼 효과가 있지만 건강기능식품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지만 부작용은 없는 최소화시킨 부작용 없다 그러면 맞죠? 예. 모든 제품을 천연 원료를 사용했고요. 동양의학과 현대의학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이게 사이언스거든요. 그냥 얘가 그냥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에요. 상임위원 연구원이 몇 명? 120명. 비상임이 70명. 근데 제가 약대에서 배웠던 그 교수님들이 들어가 있는 빵빵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하시바시 박사님 거기서 이름을 보고 아니 이런 회사가 이랬거든요. 예. 자, 그런데 사이언스가 있어서 메저러블한 디퍼런스가 있어요. 수치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 특허도 29종, 지금은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자, 건강한 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특히나 애들 엄마들은요, 아이들이 잘 먹어요. 근데 사실 이건 애기가 먹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먹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어르고 달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도 먹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환자가 아니라 소비자들은 그걸 잘 몰라주시죠. 네. 아니면 성분을 보고 자기가 막 해서 성분을 보고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보면 전문가가 보면서 그리고 약사 의사가 보면서 그리고 광고를 보고 한때문이 그렇죠. 자, 그리고 너무 비싸면 못 먹어.
그래서 좀 싼 거 먹을래.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를 따지시는 분도 있어요. 자, 저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좋은데 가장 최고는 안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먹잖아요. 맞아요. 맨날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싸다고 차라리 먹지 말라고 해요. 맞아요. 단일 제품만 먹을 거면 그냥 먹지 마세요라고 저는 가감히 보내요. 설득되신 분은 저희 환자가 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스킨은 잘 못해요. 판매를 진짜 오히려 더 못해요. 매니아가 있을지언정 오히려 그런 약점은 있어요. 진짜 약사들은요 제품을 설계할 때요 간 수치가 좀 높아져서 리버품을 탁 드리잖아요. 네. 변비가 좀 있으면 하이번에 탁 드리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시스템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올와 나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유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사님들한테 전달하실 때 저를 파세요. 안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는 정말 미쳤거든요. 메저러블한 디퍼런스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천연에서 올려놓은 공급을 받지만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은 임상이 거의 다 있잖아요. 다 있죠. 저는 이것에 파마넥스의 최고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요. 우리 회사 그 조셉창 박사님이나 또 누구죠? 폴라 박사님 그리고 레이드럭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거의 1시간을 장악을 하죠. 여기서 왜? 우리는 광고하지도 않았는데 써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저를 미치게 했던 6가지 공정. 친구의 제 왕매니아 약사 후배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처음에 이것만 설명했어요. 내가 언니 김사배거든요. 언니 내가 파마넥스를 왜 먹어야 되는데? 아니 나도 좋은 뭐 유산균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얘기했어요. 진짜 이것만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면 먹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 번씩 물어봐요. 언니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어? 유게스 공정이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진짜 통과해요. 전문가들은 의외로 이거에 약해요. 확실한 품질 관리가 6가지 과정을 다 대변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의사들이 보는 전문적인 그 약전에 들어가 있다면 완전히 믿을 수 있겠죠. 여기는요 효과만 좋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한 1년에 한 번씩 리뉴얼 하거든요. 57만 이 정도 찍어 75만 부 그 정도로 찍어내는데 여기는 안전해야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만 보여주면 의사 선생님한테 진짜 그냥 솔직히 PDR 모르시는 의사 선생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진짜. 네. 약전 있잖아요. 대한약전 있으신 것처럼 미국의 내과 의사들이 보는 약전이 PDR이라고 말씀드리면 그거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짜 PDR을 모르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세요. 물론 일부시겠죠. 그런데 여기 들어갔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다시 봐요. 내과 의사 선생님이 미국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 있으신데 그분이 여기 들어갔다니까 다시 보시고 아이스크림을 드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시시한 제품이 나오겠어요. 제 2대 스폰서님이 이경수 사장님과 김영 원장님이세요. 김영 원장님이 서울대 치대 나오셨거든요. 그분은 요 부분 때문에 미국을 지금 가보셨대요. 가보시고 이런 회사라면 R&D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면 제품이 괜찮겠다라고 사업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이경수 사장님이 안 따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당신이 하지 않으면 내가 카드를 뺏겠어. 그리고 내가 병원 문을 닫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울면서 시작하셨대요. 6년 동안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단 4년 동안에 100만 전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멋지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굉장한 파워거든요. 이 트라이앵글이요. 너무 멋져요. 뉴스킨 안에 데이터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석류의 엘라직 파지 게시드라든가 이런 원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7만 가지 이상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라이프젠 말할 것도 없죠. 세계에서 최고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지금은 조금 뜨개졌지만 초창기에 나오는 모든 제품들 거의 여기서 인상을 했잖아요. 이 트라이앵글이 뭉쳤어요. 슈퍼 제품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지락이 뭐예요? 브랜드예요, 브랜드. 그쵸? 특정 물질이 아니에요. 전 처음에 딱 그 스폰서님한테 전달을 받을 때 에이지락은 동충하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동충하초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지만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동충하초라고 알고 계시진 않겠죠? 네.
블렌딩 할 수 있는 기술력의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으로 나왔던 먹는 약 중에서는 파마네스 중에서는 알스키어드가 나왔어요. 네. 처음 나죠. 우리 남편은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전 또 신문 기사를 좀 좋아하거든요.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광고를 해주셨더라고요. 돈 한 푼 안 받고 여기 조그만 정당 광고 하나 넣는데도 뭐 1,000만 원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큰 기사가 났어요. 사업일보에서 났고요. 저는 아이스케어가 처음 출시될 때는 사업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100기 이상의 유전자를 리셋시켜주는 우리 또 호영하지 못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유전자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냥 여기 우리 가족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전자 기술 확실하고요. 미국에서는 이게 다 임상이 있습니다. 떳떳하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육체도 젊게 하지만 정신도 젊게 한다는 게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거 저를 변화시킨 TRIT예요. TRIT가 완벽하죠. 진짜 완벽해요. 사실 식욕도 문제고요. 그리고 지방도 빼야 되고요. 그것만 되면 안 되죠. 체지방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율이에요. 율, 비율. 그래서 살만 뺀다고 체지방이 내려가나요? 그렇죠. 우리가 본사가 진짜 똑똑해요. 뭐가 올라가야 돼요? 근육량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세트를 이루고 있는 게 TRIT예요. 그런데 TRIT 먹고 효과 없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한 번만 먹으면 끝난다 그랬거든. 마지막 내 평생 마지막 다이어트라고 사람이 그렇게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놓쳤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때 미국 처음에 이거를 이제 나왔을 때 미국을 갔어요. 컨벤션이 있다 그래. 그래도 너 본사 한번 보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 TRIT가 선런칭 됐던 때였고 15일 동안 점프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쉐이크를 먹어야 된대요. 미국을 갔는데 어때요? 세세상이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김영국 원장님이 그랬어요. 어떡할 거냐고. 임상 안 나면 어떡할 거냐고. 우리 파트너들 다 걱정했거든요. 임상 안 나면 어떡할 거냐고. 그렇게 12일 정도를 미국 갔다가 와서 15일 동안 하고 20일 후에 돼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몸무게가 2kg가 빠집니다. 체지방이 다 빠집니다. 체지방만. 제대로 한 거는 먹은 거밖에 없어요. 제품을 먹은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는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TRA를 하면서 위가 좀 줄었고 TRA 하면서 5kg가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거의 체지방 위주로만 빠졌거든요. 근데 TRIT를 하면서 진짜 나쁘지 않았어요. 저 식탐의 여왕이거든요. 진짜 잘 먹어요. 그런데 안 먹어도 그렇게 막 짜증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TRIT 제품도 정말 우수하죠. 90일 동안 트랜스포메이션 해보세요. 당신 인생에. 자, 그래서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근육 로스도 가져옵니다. TRIT는 그런 공식을 변화시켰다라고 조설장 박사님 말씀하시죠. 이분 저의 선배님이세요. 같은. 어머 믿으시네요. 약학 박사님이세요. 네. 조설장 박사님 제기절을 좀 좋아하거든요. 어느랑 말도 너무 좋아. 네. 어제도.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몇 분 됐나요? 50분 조금 안 됐네요. 이제 하이라이트, 오늘 하이라이트 뉴스스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사실. 네. 좋은 제품 너무 많지만 뉴스스펜 지금 요즘에 교육이 너무 잘 돼가지고 웬만한 거 다 아실 거라서 오늘 스킵할 거예요. 노무족이라는 게 있대요. 신종어는 그렇게 많이 나와요. 노무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노멀 그래요. 더 이상 아저씨스럽지 않아요. 네. 내가 40대, 50대가 됐어도 중년 남성한테도 이 사람이 이제 단호하게 중년이나 아저씨라는 말을 거부하는 노무족이 생겼대요. 외모를 관리하는 거. 이것도 실력이라고 보죠. 요즘에 남자들도 성향 되게 많아요. 그거 뭐 당당하죠. 할 수 있고 내가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면 해야죠. 그쵸? 그래서 54년생인 환갑이 넘으신 아줌마가 이렇게 멋진 간장면을 가지고 현재 모델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고 31년생이면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으세요. 80 몇 세. 네. 진짜 멋지죠. 근데 이분이요. 런어웨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 어때요? 멋지죠? 자전거 타고 이동하시네요. 아유 멋지죠? 아 여기다 송이결을 넣었다 뺐어요. 자 여기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103호에서 강의를 해가지고 후성 유전학이란 말을 못 쓰잖아요. 살짝 이렇게 영어로 꽈어요. 말 그대로 한 개의 난자와 한 개의 정자가 만났어요. 그분의 유전자 정보는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유전 정보는 뭐냐면 나를 나이게 하는 게 유전자잖아요. 근데 자라면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노화가 되어 간다는 것들에 착안을 해서 이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옛날에 일란성 쌍둥이 다르잖아요. 모습 살짝씩 다르니까 그걸 항문으로 정립한 게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전은 한 20% 정도밖에 나머지 80%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생활 습관을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운동은 어떤 형태로 했느냐, 잠은 잘 잤느냐, 스트레스는 얼마큼 받았느냐, 담배는 피웠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활성산소를 일으키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은 유전자지만 다르게 노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80%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에이징은 옵션이에요. 자, 일란성 쌍둥이도 환경에 따라서 유전 차이가 난다라고 사이언스지에 나왔고요. 그리고 개념 프로젝트에서 다 읽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거 되게 오래된 기술이에요. 2003년도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유전자 지도를 다 읽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으신 거는 관심의 차이겠죠. 저는 이거 보고 사실 오케이 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먹어서 젊어지는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면 당연히 믿어야죠. 이 정도도 못 믿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자, 이게 젊은 사람의 유전자 진이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뽑았어요.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보시면 개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코디섹스라고 하는 게 그거죠. 동충하초의 CS4 그걸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지도를 읽었더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늙은 사람들은 이렇게 스위치가 켜지고 얘는 꺼지고 그런데 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에이즈락 브랜딩을 했더니 젊은 사람들보다 100%는 아니지만 나의 잘못이래요. 예, 옆 친구가 아니고요. 이효리가 아니고요. 나의 잘못이 20대 정도의 최저가 상태로 리셋시킨다고 하는 거를 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쵸? 개인차는 있겠지만 믿어야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어디서 퍼두 대학에서 모래 박사님 부부가 실험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거기서 지금 논문을 발췌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분단이고요. 이거는 아목수라고 하는 노화를 관장하는 효소. 이 효소가 활성을 일으키면 우리는 노화가 되죠. 나이를 노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이즈락을 딱 집어넣었더니 48분 만에 한 12시간 정도 스탑시켰다는 거. 이거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자, 에이즈락은 그래서 리셋을 시키는데 우리가 노화를 촉진시키는 유전자를 내린다면 이거는 안티에이징 맞죠? 네. 근데 젊음을 유지시키는 유전자를 업시켜버리니까 얘는 다운에이징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리셋이죠. 그러면 유스스펜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리셋된 몸으로 완전히 바뀌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왜냐하면 세포가 하루에도 1000개 정도가 세포가 죽었다 다시 산대요. 근데 우리 몸에서 장기 중에서 빨리 재생이 되는 장기들은 모르지만 전체적인 몸을 봤을 때 10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이라이트겠죠. TRIT를 드셔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 못 보신 분들 말고 본인 효과가 보신 분들 보면 3개월 후에 90일 이후에 가장 효과가 좋아요. 네. 제품이 끝났는데 살이 빠져. 이거 제대로 하신 분이에요. 제품 제대로 드셔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뉴스는 10년 후면 하이라이트가 오겠죠. 자, 젊음의 연장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에이즈락 기술은 40년간의 노화 방지 연구를 통해서 탄생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원숭이, 붉은 털 원숭이가 되게 비싸요. 그리고 얘들을 20년간 키우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얘들 살려냈고 실제로 임상 데이터가 달라진 걸 느꼈죠. 자, 그런데 컨트롤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키우네. 얘는 소식을 시켰죠. 보통 우리가 소식이 자꾸 장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활성산소 왜 많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위에 한 70%만 먹으라고 하죠. 공간을 30% 비워놓으면 얘가 소화시킬 때 반죽을 하잖아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색색거리는 거예요. 많이 지금. 말하면 나도 그래. 저 신문기사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신문기사에 계속 나왔어요.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 이거 저 스크롤했는데 잡지까지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뚜껑을 열었어요. 우리 난리 나겠잖아요. 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작년 7월을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파트너 신규 사업자가 나오셨는데 그분이 21세트를 받았어요, 주문을. 근데 7세트만 주문하고 이게 품절이 돼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펑펑 울었어요. 네. 한 분은 한 분 주문하고 나서 한 분 걸 하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세트 시키신 분이 있어요. 네, 우리 진짜 참 추억이에요, 그쵸? 아,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그랬고 미국은 되게 품절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동남아에서는 현금들만 짜? 예, 우리나라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주 원료가 뭔지 알고 계셔요. 그쵸? 우리는 전문가니까 이거를 장판자라 그러네. 소비자분 앞에서 다 풀 필요는 없어요. 그치만 뭐가 있는지 본인들은 공부를 하실 때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3인원 제품이야. 5인원 제품이죠. 그쵸? 영양제 이것만 먹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면 사실 그거는 어폐가 있지만 영양제를 안 드시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이것저것 그냥 상관없이 막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오메가3가 보통 함량도 높아요. 근데 이거를 마리노메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크리세온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RTG보법이라고 1세대는 뭐냐면 함량은 높아요. 근데 흡수가 안 돼요. 2세대는 함량은 낮은데 흡수는 잘 되는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고요. 3세대 같은 경우는 흡수도 잘 되고 함량도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비싸요. 근데 그거를 들어갔다는 거고 3세대 오메가3가 들어갔다는 거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파는 없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의 대부분 지용성 영양제가 많잖아요. 나노 공법을 썼다는 거 최첨단 하이 테크놀로지죠. 자, 그리고 부원료로 들어가는 게 정말 맞아요. 그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나노 요법으로 들어갔죠. 하나 보시면요.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갖고 왔냐 봤더니 이렇게 일반 시기로 쉽게 섭취할 수 없는 슈퍼푸드를 올려 선택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걸 전달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옥수수네. 옥수수네. 근데 어제 제가 잠깐 조세창 박사님이 어디 제품 설명하는 유튜브에서 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료도 중요하지만 블렌딩 기술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넣어야지 가장 최적인지 그것이 기술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 되게 좀 약간 보수적이시거든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전달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 사다가 먹었어. 내 식탁에다 다 올려놨어. 이거 다 어떻게 먹나요? 그래서 복약 순응도라고 하는 내가 먹기 쉬운 것도 되게 중요해요. 보통 뉴스펜이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ADM이라고 하는 노화 방지 메커니즘을 잘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씩 제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노화가 진행될 것이고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노화의 증거가 뭐예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대단한데 눈이 삐끗거려. 또 뭐가 있지? 너무 감기 잘 걸리는데 잘 안 나. 그쵸? 그리고 막 상처 나면 빨리 안 나요. 빨리 재생이 안 돼요. 어렸을 때는 막 이게 3살이 더 가면 이렇게 보였었는데 이제 안 보여. 그쵸? 일주일에도 안 보여요. 그쵸? 그런데 절대 수명을 연장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나의 수명이 있다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거고 젊음의 기간을 연장하는 가장 진보된 예방의학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좋아지게 만드나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하시면 안 돼요. 본사에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보통 그러죠. 제품 하나 나오면 이거는 조금 이거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본사에서 제발 자제하라. 기능성 인정된 문구만 사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들여봤더니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사에서 써도 좋다는 기능성 표현이에요. 이거는 홍보하셔도 돼요. 지방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기억력도 좋아질 수 있고요. 눈 건강도 좋아질 수 있고요.
위에서부터 세포를 보호하니까 뭐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면역도 좋아지고요. 뼈 에너지가 높아졌어요. 대사도 좋아졌어요. 신경도 좋아졌어요. 도대체 여기서 말고 또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죠? 사진 다 찍으셨죠? 자, 이분 현대판 진시황이라고 얘기하시는 이분 강의도 되게 많아요. 유튜브 찾아보면. 근데 이분이 67세인데 알약을 처음에 250개씩 드셨고요. 너무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일시스펜 같이 하나 제품 여러 가지 성분을 담을 수 있는 기술들이 좋아져서 지금 100알만 드신대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래 보여도요 40대래요. 생물학적 나이는. 이렇게 관리를 하면 그래서 이분이 카즈와일 뭐 섭셈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셨어요. 예, 예. 진짜로 많이 에너지 있고 젊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나 약은 싫어. 건강기도 싶은데 타블렛 상태니까 내가 이게 들어오는데 뭔가 찜찜해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 사진 보여드리세요. 이분이 그래서 건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 많은 것들을 레알로 먹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약 순응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남자분들 절대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저거만 뭐라 하세요. 다 들어있다. 너 지금 아유 지금 선생님 눈도 안 좋으시잖아요. 따로 챙겨 드시면 예뻐만 드세요. 이렇게.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얘가 부피가 하나가 더 늘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줄였지만 비타민 D를 굉장히 높였잖아요. 혹시 양자 측정이 불법인데 양자 측정 하셔가지고 혹시 그거 보셨어요? 칼슘 다 좋아져요. 참 신기하더라. 네. 칼슘제를 따로 복용 안 했는데 이것만 드셨는데도 흡수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칼슘 쪽의 수치들이 다 좋아지세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늙어가면서 내 몸의 기운도 떨어지는데 나름대로 떨어지지 않고 딱 갔다가 이렇게 질병기간을 줄이자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자, NS 뭐 이제 임상이에요. 임상. 이것도 본사에서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다 얘기하던데 본사에서. 염증 자극을 했어요. 한 배, 두 배? 없어요. 한 배, 두 배, 세 배까지 났을 때 이 정도 병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에즈락 유스스페를 먹고 난 후에 염증을 똑같이 한 배, 두 배, 세 배를 가했더니 거의 3분의 1 정도의 염증 부위가 병변이 줄었죠. 이건 엄청난 데이터죠. 그렇죠? 염증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 하시죠. 1000가지 이상의 유전자 반응을 조절시키는데 그 중에서 염증 반응이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뇌. 사실 제가요 수술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아직도 차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같은 곳에 주차를 해요. 차 못 찾으신 분들 혹시 그 사람의 비애를 모르고 다 지금 바짝바짝 하셔서 모르시는데 저는 자리가 1층에 있어도 끝까지 내려가거든요. 못 찾아요. 그리고 제가 둘째를 41살에 낳고 쟤랑 나랑 40살 차이가 나는데 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 한갑이거든요. 그 친구가 내 딸을 낳고 나서 약국을 오픈하려고 준비하는데 계속 딜레이가 돼가지고 저 출산 때 그 약국을 사촌 동생 29살 먹은 남동생한테 맡겨놓고 들어왔어요. 막 수유를 하고 집에서 이제 나름대로 간호를 하고 있는데 2달도 안 돼, 2달 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사촌 동생한테. 누나, 내가 좀 이상해. 풍이 온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되게 중풍 많잖아요. 구안화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일단 빨리 병원 가. 그것도 응급이거든요. 빨리 병원 가. 그러면서 전기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딱 떠올리고 섰는데 환자분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상담하다가 네 잠시만요 하고 돌아섰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내가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웠고 건망증이 나름대로 총기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는 핸드폰하고 설거지통에다 그릇을 들고 가다가 탁 던졌는데 핸드폰을 던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기능이 떨어진다는 게 되게 무서운데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애기 한 명 낳아봐. 옛날에 제주도에서는요 출산한 여자의 골수는 안 빼먹었대요.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섬이니까 신체의 골수를 뺏어 먹었는데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억력과 치매 예방에 정말 좋다는 거. 항산화도 보여주는 수치에 의해서 정말 좋아진다는 거.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름이 실명이 있어가지고 저희 파트너예요. 저 밥 먹고 있는데 저 문자가 띵 날라온 거예요. 자, 잠깐 볼게요. 언니 이 사진 뭘까요? 처음 봐요. 저희 엄마 유수 2주 드시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봤더니 여기랑 여기랑 완전히 변형됐죠. 여기가 완전히 염증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근데 2주만 드셨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여기 물기가 다 빠졌죠. 부족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안 아프대. 지금 꾸준히 드시고 계시고요. 너무 많이 호전되셨고요. 예, 이런 염증. 그리고 실제로 이분의 손이에요. 손이 이렇게 되는 건 정말 저는 솔직히 좀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유수를 먹어보니까 사람들이 살 빠졌냐고 물어봐요. 약간 쉐이프업 되는 느낌? 근육도 탄력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이분의 손이 이렇게 바뀌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분은요, 저희 같이 사업하신 저희 팀 사장님 아들인데 대학교 3학년이고요. 건선이에요. 건선은 나중에 항암제를 써요. 사실 그렇죠. 네. 이거 완전 난치불치거든요. 평생 이렇게 살아라 했어요, 얘한테. 근데 집안에서 검도 생활을 하는데 얘가 갑자기 엄마한테 사진 날라고. 그래서 아들도 놀라고 엄마도 놀라고. 아, 지금 정말 하는구나, 증명하는구나. 네. 이분은 건선으로 인해서 이분 저희 사업자 남편분이신데 그분이 형님도 의사고 동생도 의사예요. 근데 형님은 피부과 의사이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건선으로 인해서 2차 감염이 되셔서 한 번도 짧은 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이분은 이상하게 독소가 여기 등이나 다리 쪽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 수술을 한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유수만 먹어보자. 그래서 인해서만 발랐대요. 그래서 연고도 다 끊고 그랬는데 이분이 한 달 반 정도 드시고 이렇게 상처가 처음으로 말라가기 시작한 거 저희한테 사진 공유해 주셔가지고 갖고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엄마, 뭐 이분은 이제 화장품 공장에 다니신 분들 가장 많으시잖아요. 화장품 공장 다니시는 가장 안 믿기잖아요. 차라리 담배를 물리라고 책이 있죠. 근데 이분은 저희 창업자시잖아요. 이분이 보니까 너무 멋있어 이분도요. 아들이 팀멜리트 됐죠. 네. 샌디클로슨이 딱 봤더니 파운더인데 지금 링클, 자, 눈 밑에 링클 좋아지셨죠. 그리고 아이백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하나 더 목 라인이 지금 사라졌어요. 목은 수술도 안 되잖아요. 네, 유수스펜을 드시고 많이 젊어지셨지만 그 전에도 젊어지셨지만 유수스펜을 드시고 확실히 좋아지셨다는 거. 엄청나죠. 조수장 박사님은 어때요? 네. 지금은 더 젊어지셨죠. 역행하고 있는 거 맞으시고요. 자, 이런 깊은 주름도 보톡스를 맞으셨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더 젊어지셨고요. 더 에너제틱해지셨어요. 정말 자기가 개발한 그 제품을 먹고 바르고 다 하신다는 거죠. 정말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예뻐지려고 갈바닉 하고 왔고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은 별로 안 됐어요. 갈바닉 만나기 전이에요. 애기 낳고 이 딸이 갈바닉을 되게 잘해요. 저랑 체력이 비슷해갖고 사진 찍으려고 이 딸이 저랑 비슷해가지고요. 산성체질이에요. 아토피 알러지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진짜 브로콜리 먹여서 키웠거든요. 브로콜리가 스킨 농약에만 펴었어요. 이 친구가 모기가 물면요 끝장을 봐요. 붓고 짓물나고 긁고 진짜 한 2주는 가요. 근데 제가 갈바닉을 한번 했더니 배농이 되잖아요. 그걸 알고 지가 4번 켜고 해요. 근데 갈바닉이 모두한테 다 안전하죠. 생체 전류를 하기 때문에 고주파 저주파 기계는 일전전압이라서 애기가 쓰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잘하고 지금 잘 크고 있고요. 올해 학교 갔어요. 초등학교. 네, 어제 갔다 왔는데 제 친구는 대학 저기 제대했다 그러더라고요. 갈바닉 하고 나서 되게 많이 좋아졌고요. 저는 뭘 해도 때깔이 안 난다고 파트너들이 되게 구박했거든요. 에즈락 트랜스포메이션 캡체를 써도요. 저는 때깔이 안 났어요. 그런데 진짜 에이지랑이 쓰고요. 울트라에센스 2개씩 까고요. 라인 커넥터를 이렇게 했더니요. 요즘에 조금씩 때깔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약국에서 알바, 부업으로 알바하는 모습이에요. 자, 에이지락이요. 이제 마지막 할게요. 너무 많이, 진짜 집중력 너무 좋으신데 이렇게 늙어갈 수밖에 없는데 다시 젊어질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어떤 힘이냐면 너의 나이를 디파이하는, 무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네, 노아는 이제 선택입니다. 파마덱스로 안 나오네. 음악 나오는데 안 나오네. 자, 파마덱스로 모두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저희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이 김수진 사장님의 이
너무 겸손하시고 막 이렇다고 해가지고 되게 조용하게 강의하실 줄 알았는데 막 마이크 내려놓고 박수 치고 하시는데 너무 강의도 재밌고 정말 유익한 점을 많이 배운 것 같고 전문가한테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확신이 더 크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강의 해주신 김수진 사장님께 크게 다음 시간은 이제 성공한 리더는 독서가자 시간입니다. 저기 문 열고 김혜성 사장님 좀 네, 김혜성 사장님. 네네, 김혜성 사장님 바쁘세요. 저 오늘 독서가다 이것도 준비를 해주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는데, 네, 감사한 분이죠. 네, 나오셨어요. 네, 박수 주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다 아시죠, 사장님들? 네. 로버트 기요사키는 저기 뭐야 1번계 미국인 사세예요. 아시죠? 1번인 미국 네. 1번계 미국인 1번계 사세 같이 사세예요. 그죠? 하와이에서 거주했고 그리고 경적 이 서적이 어마어마하게 5년 동안 베스트셀러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시리즈부터. 그래서 전 세계 경제 베스트셀러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인생을 바꿨다. 여기서는 이 책에서 마지막 부거든요. 3부에 지금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제 시작이 된다. 이제 앞에서 다 우리가 내용을 읽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고 성공적인 출발이 필요한 것들 여기서 터치를 하고 있고요. 챕터가 4개인데 현명하게 선택하고 성공적인 사업 구출에 필요한 것과 어떤 삶을 살고 진정한 21세기형 비즈니스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터치를 한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갖고요. 빨리 할게요. 많은 내용을 네.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때 현명하게 선택을 해라. 충분하게 서류 정보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를 여기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뭐라 그랬냐면 제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회사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뭘까요? 이 네트워크를 내가 구축할 수 있는 것을 이 회사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제품도 다 중요하지만 제품이 돌아와갖고 소비자가 만들어졌지만 그 소비자가 리크루팅이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없다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 비즈니스 교육과 자기 개발 시스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프로스펙트들이 디스트리뷰트드 사업가들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의지와 훈련 과정에서 시종 일관 유지할 용기를 지녔는가 하는 점을 가장 많이 본대요. 이 교육을 해주고 지속적인 교육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면서 본인이 이제 리더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의 스펙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회사는요 또 어떤 회사를 고려해야 되냐면 진짜 이 회사가 그래서 진정한 비사분면의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냐 하는 점을 가장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 교육 세미나 이런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와서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처음 상담에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전문가를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고 근데 하지만 바깥에 있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일부 회사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권장도서 몇몇 하고 몇 개와 동료와 가족을 사업에 끌어들이는 훈련에만 초점을 맞는 회사들이 되게 많죠. 저도 초창기에 많은 리크루팅을 당해서 많은 다단계 회사들과 방판 다단계를 다녀왔지만 가서 다 충격을 먹고 왔어요. 너무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절대로 머리형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충격받고 왔어요. 저는. 왜냐면 뉴스킨 시스템을 보고 거기를 간 상태이기 때문에 제 의지로 간 건 아니고 잠깐 커피 마시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진짜 거기 유니시티 막 세미나장이고 저기가 뭐 S바디고 막 뭐 시너지고 막 그래갖고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선택시 기준이 또 뭐가 중요하냐면 리더가 누구인가 봐. 이걸 첫 번째로 꼽고 있는데
만약에 적절하고 훌륭한 인물이 기업이라는 배를 운전하게 되면 어떤 배에 문제가 발생해도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대요. 세월호 같이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어요. 넥타운 마케팅, 리크루팅 할 때 밖에 나와서 이런 거 있어요. 야, 우리 신생기업이라서 창립 시점부터 하면 인센티브도 많고 여기서 훨씬 돈을 많이 벌어.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 가서 리스크가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믿지 못하잖아요. 기반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도 있대요. 신생 회사지만 정말 좋은 회사도 덜어내 있다는 거예요. 그 퍼센트가 그게 무조건 우리는 새로 시작했고 뉴스키는 오래됐으니까 거기는 이미 리더들이 다 잡고 여기는 우리들이 이제 시작이니까 네가 주주가 되는 셈이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일반 바이너리 다단계가 리크루팅 할 때 그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로버트 기어사키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오래된 회사의 장점은 많은 파워와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사업을 활동할 때 우리들이 많은 장점이 있대요. 하지만 또 오래된 회사라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갖고 오래됐고 새로 얼마 안 됐고 이거를 갖고 또 판단을 하면 안 된대요. 진짜 핵심 키포인트는 자신의 방향을 정확히 아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변함없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분명한 징후를 보여주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이제 효과가 있는데 실행 계획을 제공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개인력 맞춤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 가이드로 너무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다단계 이렇게 사이트 많이 가보셨어요? 저희같이 디테일하게 된 데가 없고요. 저희같이 그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데가 없어요. 사실은 본사 사이트에 있는 초기 사업자들이 거기 있는 가이드대로만 해도 그거 공부 다 안 해요. 그죠? 그것만 해도 사실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교육과 CD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인쇄물도 발행지도 월간지나 뭐 이렇게 매 분기별로 저희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잘 돼 있는가를 봐야 되고 회사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비즈니스 기술만인 게 아니라 자기 개발을 기본적으로 포함을 같이 하고 있냐. 사업적인 성장과 인간적인 성장이 있어야지만 그룹이 이끄는 리더가 되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해서 해야 된다. 근데 진짜 어떤 리더 거기 리더인데 굉장히 높은 분인데요. 책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책을 몰라요. 그래갖고 그걸 알려준 적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거 진짜 좋겠다. 그래서 진짜 성장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제 또 책은 여기서 활용을 하는데 영원히 유행을 타지 않은 매개체가 책이래요. 책이 정말 중요하다. 그다음에 현장 행사가 저희는 본사 차원에서도 있고 그룹 차원에서도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다 중요하냐면 일반 기업하고 정반대의 산업을 추구하잖아요. 구조 자체가 경쟁 구조가 아니라 협력 구조잖아요. 우리는 협력 구조이기 때문에 다 같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리더인데 내가 조직의 100명을 다 교육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큰 행사를 같이 주관하면서 같이 뭉쳐서 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좋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느냐. 왜냐면 우리는 광고를 안 하잖아요. 매스미디어나 이런 비싼 광고비를 내지 않고 사람의 입소문을 타려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좋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멋진 스토리, 이 회사가 멋진 스토리가 있어야 된대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독특한 배경도 있고 사용자에게 정말로 강력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거와 고유한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되게 성공을 한대요.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나가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할 때 뭐를 많이 느꼈냐면 대본할 때 그래서 마이스토리와 우리 회사에 맨 처음 스푼 이야기부터 이런 얘기를 반드시 스토리텔링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회사를 어필을 하고 좋은 회사라는 걸 해야지 제품만도 티업하면 안 된다. 그거를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많이 깨달았거든요. 탄탄한 시장에 존재할 수 있는 제품이고 또 가격 경쟁력도 어때요? 저희가 되게 저렴해요. 되게 비싸요. 다른 데 거는. 그죠? 제가 볼 때 거의 원료에 비해서 저희가 최고 싼 것 같아요. 많은 그 회사 제품들 중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사업 구축에서 내가
필요한 게 있대요. 근데 처음에 이제 필요 없는 것부터 터치를 하는데 이제 MBA나 하얀 비즈니스 경기 김수진 약사님이 아까도 저하고 얘기하는데 안 돼요 더 사업이. 저도 사업 안 돼요. 너니까 하잖아. 이렇게 체험을 했으니까 하잖아. 정말 어렵고 안 되고 비난도 쪽팔리지도 않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비난으로 정말 사업하기 더 힘든 거예요. 전문가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요 속여요. 가면 대체약을 하는 것도 속이고 내가 카스 처음에 안 열어요. 강의한 거 안 보게 하려고. 그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면 김혜성이를 복제할 수는 없어요. 저를 복제하려면 2년간을 가서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별로 필요도 없는 행동이지만 그래서 복제가 중요하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산업에 있는 업적과 동일하다. 헨리 포드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귀족들만 타는 자동차를 일반화시켰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대중화시켰어요. 근데 중요한 게 대중화다. 그래도 복제가 될 수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경력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원래 직장을 그만둘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약간 디테일하게 좀 알아볼 게 이제 내가 지금 뉴스킨을 해야 되는데 월간 경비와 이런 예산이 있잖아요. 들어간 생활비랑. 근데 당장 그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영업 그만두면 유지가 안 돼. 그러면 그거를 같이 하면서 경제력이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직장 같은 게 좋은 직장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내 인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하면서 그 인맥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원이었을 때 직장을 굳이 그만두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거기 있으면서 활용해서 인맥을 이동시키는 역할과 이런 걸 해라. 그리고 거대한 자금이 필요한 건 아니고 초기 창업 때 $500 미만이고 현금보다는 시간하고 집중력과 인내가 필요하고 월간 경비 예산만 필요할 뿐이다. 큰 돈이 필요한 거 아니다. 다른 데 가면 뭐 몇백씩 들어가잖아요. 사업자 치는 동시에. 그렇죠. 몇백씩 다 들어가보다 120, 240, 300, 400 이렇게 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빵이잖아요. 그래서 제로. 그 천재적인 협식 능력이나 이런 숫자 감각도 필요 없다. 여기 안에서 맨날 다 해주잖아요. 뭐 프로모션만 뭐 해준다고 숫자까지 다 알려주죠. 그 숫자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단지 뭐가 중요하냐면 강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사랑해야 돼. 이 일을 사랑하지 않고 열정이 없으면 실현과 실패를 맛본대요. 이 기요사키가 하는 말이. 왜 그냥 나가서 그런 어떤 좋은 머리로 말주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듣고 확신이 있어. 잘 말을 못해.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 열정이야. 그리고 일을 너무 사랑해. 너의 건강을 내가 책임져 주잖아. 막 이러면서. 그게 결국은 이제 성공을 위한 요소고 또 필요 요소로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내가 이 사회 필요한 걸 갖추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요. 또 내가 안전지대에서 번아오면서 이 비사분면으로 올려는 노력의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남들이 주는 조언하고 지도에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남들 이끄는 법을 배울 의향이 있는지 내 안에 부자가 존재하면 그 부자는 세상으로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요소래요. 사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게 다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정신세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비사분면의 마인드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를 하냐면 나의 현재 모습과 위치를 보면서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나는 이런 상태인데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훔치고 싶은지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내가 삶에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해서 비전을 갖는다. 다시 한번 이 도구를 통해서 내가 가져야지 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매주 투자해야 되는 이런 것들 시간, 비용, 기술, 자원을 어떻게 행동하는가까지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수백만 달러의 부호지만 죽을 때까지 학습과 수련중에 사고를 사러 갈 것이라고 했대요. 고요인물은 썼듯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나는 옛날 지식 갖고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 급변하는 걸 맞춰서 우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나와야지만 이 회사의 흐름과 신제품과 모든 거에 방향을 쫓아가는 거지 맥이 끊겨버리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포춘지에선 그랬대요. 당신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데 왜 지금 포기를 하나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확신과 꾸준한 인내심이 성공의 비결이다. 성장가. 그래서 여기 이 기요사키가 하는 말이 부자가 되는 최고의 비결은 다른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삶을 원치 않고 재정적 재유를 가질 수 있고 안정된 직장은 나한테 필요치 않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대요. 그래야만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당신에게 이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정한 성장은 E와 S 사분면은 잠재수익이 내 능력에 따라 나오잖아요.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근데 네트워크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수의 수익을 벌 수 있는 차이가 있고요. 원래 바깥에서 500명 이상 모을 때 대형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래요. 500명 될 때까지는 형성 단계고 기반 확립하는 시간으로 긴 안목을 가지래요. 들어와서 뭐 1년 되고 2년 되고 나 왜 이렇게 하는데 뭐 되니 안 되니가 아니란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500명을 만들려면 그만한의 그릇과 리더십과 지식, 리더십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의 구축이라는 최종 목표 시선을 고정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사업을 시작하면 곧바로 수익을 올리길 기대한다면 그거는 아직도 E나 S 사분의 사교 방식을 못 버린 거예요. 실제로 하루아침에 부자 되기라는 달콤한 말에 가장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E나 S4부면 사람들이래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밖에 가면 하루아침에 부자 되기 같은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배웠을 때 그게 오는 거지 여기 와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회원 가입하고 소비자 만들었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가서 배워야 되고요. 또 잘못된 행보가 뭐냐면 부자가 되는 일종의 지름길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지름길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두사대를 1년에서 나한테 안 맞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끝났어. 네. 네, 그래서 뒤에가 진짜 심한데 어떡하지? 5개년 계획에서 일반 시간의 법칙은 뭐냐면 하루 8시간씩 5일을 5년 동안 하면 된대요. 근데 이거는 모든 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할 필요는 없대요. 하지만 이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맨 마지막인데 저는 이거를 읽고 정말 두 가지만 딱 말할게요. 금빛 교육은 뭐냐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는 부동산도 금도 주식도 금연도 돈도 아니래요. 금융 지식이고 지식이래요. 이거 하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진정한 21세기 이거는 뭐냐면 전쟁이 나는 거는요 원인이 불공평에 의해서 난대요. 빈부의 극차가 심해지면 절대적으로 평화가 올 수가 없대요. 전 세계에.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 세계에 평화를 부여해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전 거기서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책임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부를 창출한다. 그래서 여태까지 운 좋은 사람한테 허락됐던 부를 역사상 처음으로 누구나 공유하고 누리게 길을 열어줬대요. 처음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 이걸 보고 이제 가슴이 뛴 거예요.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21세기 온 것을 환영한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50세기에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세기에 있으니까 이거를 기회를 잡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다음은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김건우 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그럼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기가 너무너무 좋죠? 네. 스피디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너무 좋았죠? 네. 강의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초기 사업자들이 파란색 전달할 때 가장 쉽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노하우를 많이 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아무튼 제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임상 자료를 빼고 공유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뭐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그냥 빨리 할게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 토요일부터 저쪽에 그 세 번째 방에 그 팀멘트 김은정 김재봉 사장님이 저희가 같이 사무실을 센터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사장님들 다 같이 이 사장님들하고 쓰시면 되고 시스템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사장님 부부 가서 같이 이렇게 미팅 하셔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좋으신 분들이에요. 도움 많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용어 정리 저희가 그 카톡방에 올렸는데 용어 정리 하나 할게요. 사장님에 대한 용어 정리 다 알고 계시죠? 네. 저는 항상 쉬운 것만 계속 반복해서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사업이 시작이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 사장님이라고 했고 김 사장, 건호 사장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알고 계시죠? 이거 잘하고 있어요. 있는데 왜 이야기나? 두 번째 때 왜 이야기하는 거야? 두 번째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막 스폰서님이라는 말 많이 썼어요. 그걸 또 하자고 해가지고. 근데, 원래 이제 스폰서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통상적인 개념의 스폰서는 뭔가를 물질적이나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지원해준 사람이 스폰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업을 도와주고 후원하기 때문에 스폰서라는 말을 쓰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쓰는 용어는 이제 사장님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사장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뭐, 저희 스폰서님은 누구예요? 스폰서 사장님 누구 막 그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으로 다시 통일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는 뭐, 누구 스폰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셔도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고, 스폰서라는 명칭은 그 스폰을 소개할 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스폰서님은 누구누구 사장님이십니다. 이럴 때, 대외적으로 쓰시면 돼요. 아셨죠? 네. 개인적으로 스폰 있게 쓰셔도 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 사업에 집중하는 이유 세 가지 이 책임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사업을 하는 데서 책임감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책임감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내 자신의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게 바로 이제 자기 관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족이겠죠. 가족. 예, 가족. 행복한 우리 가족의 삶을 위해서 책임감을 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가 생각해봤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삶을 돕는 것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책임감의 이야기가 그 다른 사람을 돕는 거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이거 헷갈려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오늘 좀 같이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성공하는 비즈니스라고 하니까 남들만 도와야 되는데 사실은 남을 돕는 게 나를 돕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세 번째 그거예요. 책임감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갖다가 성공하는 것은 결국은 내 인생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고, 또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마음이 좀 편해지셨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이 책임감으로 봤을 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남의 시선만을 의식하면서 가식대 폰만 잡는 것은 좋지 않다. 예, 우리 그룹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게 있다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뉴스킨 사업자의 모습이 보니까 이 두 가지로 만약에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요, 뉴스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만 보여주는데 치중하는 사람, 네, 이런 분들은 사업을 오래 못합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만약에 겉으로 보여주는 성과 위주로 해가지고 만약에 상위편에 가가지고 블루다임드나 다이아몬드나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만 치중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업을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혹시 만나실 수 있어요. 여기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분 보니까 뭐 우리 회사에 아까 얘기했던 뭐 김 회사에 뭐 타 네트워크 갔다고 했잖아요. 타 네트워크에서 우리 영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뉴스킬에서 뭐 블루다임 됐던 사람이 다이아몬드 때는 왔어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간 이유가 있겠죠. 예. 예, 그분은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만 추진했고 결국은 핀에 맞게끔 수익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갈만한 이유가 됐겠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누비가 됐지만 탄탄한 누비가 더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뉴스의 비전과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면서 내면을 채우는 사람. 만약에 내가 뉴스의 비전과 가치를 올바로 알고 있고 정말로 그걸 갖다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면이 차있고, 아까 얘기 들어본 21세기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왜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게 여러분한테 다 100% 남지는 않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게 읽는 게 다 내 걸로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읽었던 거, 이번 달에 읽었던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걸로 다 만드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또 뉴스킨이 왜 또 그만큼 다른 네트워크가 다른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 수밖에 없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끝이네요. 저도 빨리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소개는 이제 할 거죠?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되죠? 네. 이름은 김선영입니다. 네.
목동에 살고 있고요. 네, 20주년 소개해 주신 분은 제 사업자입니다. 네, 앞으로의 각오는 좋은 오늘 보니까 첫 이게 온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사장님들하고 이제 아이케어 해서 한 분 한 분 친해지고 싶고요. 또 열심히 해서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 사장님이시네요. 네. 지금 저희 11층에 같이 합류해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문건우 사장님하고 같이 방을 쓰시는 사장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김선영 사장님이시니까 이름 다 기억해 주시고 만나실 때마다 네, 따뜻한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